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대기의 순환, 대기의 대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의 대순환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대순환에 의해서 우리 지상에서는 우리 편서풍이라던가 아니면 무역풍이라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기의 대순환이요, 지구 전역에서 부는 대기의 순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얘가 왜 일어나는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기의 대순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불균형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지구라고 하는 애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를 막 사용을 하게 되는데 흡수만 하게 되면은 점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출도 하게 돼요. 그래서 받은 만큼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봤을 때 여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흡수하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위도별로 조금 차등적으로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지구를 살짝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생겼죠. 살짝 찌그러졌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태양은 저 멀리에서부터, 아주 멀리에서부터 지구에게 일직선의 방향으로 빛을 주게 되는데, 태양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요만큼의 양으로 주게 되면 적도 지역에서는 요 면적을 데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극지방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존재하죠. 동일하게 태양으로부터, 아이고 위로 올라갔어. 자, 동일하게 같은 양의 면적으로부터 이제 태양빛을 받았을 때에 지구가 데펴지는 면적은 훨씬 더 넓다라는 얘기예요. 적도 지역, 여기는 극지역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후레쉬라고 하죠. 후레쉬. 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우리 종이에다가 이렇게 직선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비췄을 때 되게 동그랗고 그 다음에 진한 빛의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적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레쉬를 비스듬하게 비췄을 때는 종이 전체적인 면적에 그 빛이 비춰지면서 조금은 에너지량이 감소한 것처럼 흐린 빛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극지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태양 에너지가 10만큼 들어오고 10만큼 들어왔을 때 적도 지역은 좁은 면적에서 10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다 쓰는 거고, 극지역에서는 10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넓은 면적에서 나눠 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을 비교를 해보면 적도 지역의 태양 흡수량이 이제 극지역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자, 적도 지방의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극지방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자, 적도 지방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이 방출하는 양보다 많아서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는 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 전체적으로 이제 뜨거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은 적도 지역이나 극지방이나 거의 동일하고,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이제 적도 지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극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는 양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제 다 나눠 먹기 때문에 적어요. 자, 적기 때문에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적다. 방출하는 양보다 흡수하는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적도 지역에서는 에너지 과잉,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 이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은 이제 적도 지역은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녹아버려가지고 마그마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자, 극지방은 점점 꽁꽁 얼겠죠. 얼어 터지다 못해서 빙하기 이상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을
균등하게 에너지를 나눠줄 수가 있느냐? 에너지를 이동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구는 에너지를 이동을 시킵니다. 에너지 과잉한 적도 지역의 에너지를 우리 극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냐면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바다요. 해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바다를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대기의 뜨거운 공기가 이제 점점 극지방으로 가서 이제 그 뜨거운 열을 버리고 혹은 이제 해수의 뜨거운 수온이 이제 점점 극지방으로 가서 이제 온도를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제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그 결과 여기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거죠.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됨으로써 이제 적도지방은 뜨겁지만 더 뜨거워지지 않고 극지방은 춥지만 더 차가워져서 빙하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복사 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서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이제 대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순환을 일으키는 게 바로 대기 대순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여기 그래프에서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하는 에너지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극지방이든 적도지방이든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제 둥글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제 위도별로 달라지는 거죠. 극지역에선 굉장히 적고 적도 지역에선 굉장히 많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적도 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도 지역에서는 에너지 과잉 상태,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에너지 부족 사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가운데 쯤에 38도 부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38도 부근에서는 그 값이 방출하는 값과 이제 우리 태양에 흡수하는 값이 같아지는 지점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커다랗게 의미는 없고요. 자,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 쪽으로 지역으로 에너지가 이동이 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이 될 건데 그 이동이 대기와 그다음에 해수가 할 것이다. 해수 바다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한다면 38도 부근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적도 지역에서부터 에너지가 지구가 커다란 수레를 가지고 에너지를 차근차근 담으면서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극지방으로.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적도 지역에서부터. 그러면 맨 처음에는 수레가 비었다가 여기에 있는 에너지를 담아서 수레에다 담아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요만큼 이동을 했는데 이미 아직도 과잉 상태예요. 나는 수레에 있는 에너지를 내리지 못하고 더 태우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탔으면 2라고 하는 에너지가 또 탄다는 얘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수레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에너지를 점점 더 태운다는 얘기죠. 점점 내리지 못하고 에너지를 계속 태우게 됨으로써 에너지 이동량이 점점 증가를 한다. 그러다가 자, 38도 부근이 되면 이 값이 방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면서 요 지점을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바로 그 수레에서 에너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드디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점점 내려서 극지방으로 이동을 시킨다. 자, 이게 에너지의 이동량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자, 에너지 이동량이요. 적도 지역에서부터 점점 수레에 태워서 점점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가장 에너지 이동량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같은 지점. 에너지 방출량과 흡수량이 같은 지점에서 가장 많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의 이동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38도에 대한 언급은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이동량이 가장 많은 지점이 어디겠느냐. 여러분들은 여기 에너지 과잉이 가장 높은 적도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 수레를 생각을 해본다면 에너지 수레가 점점 차올라서 38도에서 가장 높고 그러다가 점점 감소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것은 심화 내용이고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이제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에너지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이 이동이 우리 대기와 해수를 통해서 이동이 일어난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기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바로 갑니다. 자, 대기의 대순환은요, 지구 전체적인 규모로 발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싣고 대기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불균형에다가 플러스 지구의 자전이 영향을 주어서 지금 현상, 이렇게 조금 복잡한 대기의 대순환의 현상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자전하지 않는 지구, 가상의 지구예요. 자, 가상의 지구, 오로지 불균형만 일어났을 때의 지구.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적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극지역이에요. 에너지 과잉이죠. 너무 뜨거워서 대기를 가열해가지고 대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그리고 극지역에서는 너무 추워요. 에너지 부족. 그래서 냉각이 돼서 대기가 아래로 하강을 해요. 하강.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승한 공기가 있었으니까 상승한 공기는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이 공기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다시 우리 냉각된 공기가 극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적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의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칸의 순환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순환만 일어나요. 이게 바로 자전하지 않는 지구.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전향력이 작용을 하려면 지구가 자전을 해야지만이 이제 전향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이런 가상의 현상이 아닌 자전하는 지구입니다.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든 움직이는 물체들은요. 특히나 커다랗게 움직이는 물체들이요. 뭐 태풍이라던가 아니면 해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기 지금 있는 것들. 자, 커다랗게 지구 전체 범위로서 움직이는 애들은 가면 갈수록 움직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가상의 힘인 전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적도에서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극지방에서는 냉각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셀처럼 순환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가열된 공기가 위로 쭉 올라가다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극지방으로 막 가다가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서 꼬꾸라지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위도 30도 부근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다시 이제 지표면을 따라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의 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극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냉각된 공기가요. 지표면을 따라서 쭉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요. 극지방 쪽으로 쭉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전향력이 작용을 하니까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휘내 그러다가 위로 다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 부근이 위도 60도 부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한 공기는 다시 극지방 쪽으로 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가운데는요.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순환되는 공기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덩어리가 하나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셀이. 결과적으로 왼쪽 지금 극지방과 그 다음에 적도지방에서는 가열되고 냉각되는 원인들이 있죠. 직접적인 원인들이 있으면서 직접적인 순환 하나씩 만들게 되고요. 가운데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대기의 순환, 간접적인 순환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셀이 3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북반구의 상황이고 남반구도 마찬가지 3개의 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3개의 순환세포가 순환셀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요렇게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조금 더 심화해서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평평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적도 지역이고요. 위도 0도. 여기가 극지역이에요. 위도 90도. 자, 그러면 여기가 유도 60도, 여기가 30도 부근이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대기의 순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적도 지역에서는 가열에 의해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극지방에서는 냉각에 의해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이 얘기는 앞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했던 내용. 자, 그래서 적도 지역에서 이렇게 가열에 의해서 올라간 상승한 공기는요, 극지방 쪽으로 이제 열을 가지고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져.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꼬꾸라져요. 위도 30도 부근에서. 그러다가 이제 쭉 하나의 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극지방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지표면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전향력 때문에 위도 60도에서. 그래서 다시 셀 하나. 그리고 파란색으로 해서 간접순환이 또 위도 60도와 30도 부근에서 만들어지게 되네요. 얘는 양쪽에서 일어나니까, 양쪽에서 상승과 하강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란색의 간접순환, 빨간색이 직접순환. 자, 이 적도와 30도 사이의 순환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0도와 60도 사이를 이제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하고, 60도와 극지방까지의 사이의 셀을 우리는 극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재에서 써 있어요. 자, 이렇게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볼게요. 상승을 해요. 적도지방은 상승을 하니까 땅을 누르는 힘이 없죠. 저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위도 30도 부근은요, 공기가 아래로 하강을 해요. 땅을 누르네요. 고압대가 형성이 돼요. 자, 60도 부근요, 다시 상승하죠. 저압대가 형성이 되고요. 극지방은요, 고압대가 형성이 돼요. 그 결과 교재에서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여기요. 지금 저압대라고 했죠? 상승 공기가 존재하면 무조건 구름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여기가 바로 한대 전선대, 여기가 바로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상승이 일어나죠. 자, 적도 지역에서도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도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적도가 아닌 한 5도에서 이제 조금 더 25도 사이 그 부근에서는 이제 우리 열대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압대와 저압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 여기 고압대 위도 30도 부근이요. 자, 여기에는 하강 기류가 존재하니까 여기는 맑은 상태예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날씨가 굉장히 맑아요. 그 다음에 증발량도 높겠죠.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비가 안 오니까. 자, 증발량이 많아요. 맑고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위도 30도 부근은요, 사막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막들, 우리 전체적인 지도를 봤을 때 사막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이제 우리 대륙 중에서 북반구의 30도 부근, 그 라인에 띠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의 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간접순환과 직접순환, 그 다음에 위도별로 이제 각각의 강수량과 증발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바람이에요. 지표면을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하늘에 사람이 슈퍼맨처럼 날르고 있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 발을 붙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느끼는 바람은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이 순환, 아래쪽에 있는 순환만 느껴요.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60도 부근 아래쪽으로 흐르는 바람을 느끼게 되고요. 아래쪽. 그 다음에 60도에서 30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바람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도에서 적도는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향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죠. 자, 위도 30도에서 60도 쪽은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위도 30도에서 60도 쪽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바람을 느끼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런데 전향력이 작용을 하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바람이 휘어요. 이렇게요.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도 30도에서 적도 부근에 거기에서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 계속적으로 불게 되는 겁니다. 자, 위도 30도에서 60도는요, 위로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전향력이 작용하니까 오른쪽으로 휜다라고 했죠.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불게 되고 그 결과 30도에서 60도 부근에서는 항상 편서풍이 불게 되는 거죠. 자, 극동풍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 분다라고 했어요.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데 전향력 때문에 왜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으로 휘게 되면서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부는 극동풍이 불게 되는 거죠. 자, 각각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모두 다 대기 대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림 하나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이제 문제에 녹아서 나오게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반구의 대기대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도지역, 30도, 60도, 극지역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일단은 이 C셀 같은 경우는 가열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일어나고요. A셀 같은 경우는 냉각에 의해서 하강기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직접순환, 그 다음에 C셀도 직접순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순환이 하나가 일어나는 C셀이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B셀이 간접순환이면서 페렐 순환, 그 다음에 A셀이 이제 직접순환이죠. 냉각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 냉각 때문에 일어나는 직접순환인 극순환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의 이제 기압대를 한번 살펴보면 다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기압대. 자, 나지역 같은 경우는 하강기류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지역은 상승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압대가 형성이 될 것이다. 자, 저압대에서는요,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강수량, 그 다음에 강수량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압대 같은 경우는 증발량이 높아서 사망이 형성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아니죠. 이제 여기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에서 각각 이제 지표면에 가까이 부는 바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편서풍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가가 극동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극동풍이나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동풍이고요. 그 다음에 편서풍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선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와 C는 간접순환이고 B는 직접순환이다. 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가의 지상에선 수렴대가 발생한다. 수렴대가 발생을 하려면 위쪽으로 상승기류가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여기 땅이 지표면이 비게 되면서 양쪽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수렴대예요. 그러면 이 수렴대는 언제 저압대가 형성됐을 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지역은 저압대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네요. 수렴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다보다 연평균 강수량이 적다. 네, 증발량이 많기 때문이죠.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도별로 봤을 때 이제 각각의 순환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가가 바로 이제 헤들리 순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페렐 순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 극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직접순환과 간접순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가열에 의한 헤들리 순환이 직접순환, 냉각에 의한 극순환이 이제 직접순환, 나머지 이제 페렐 순환이 가운데 꼈기 때문에 간접순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압대와 고압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가는 헤들리 순환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위도 30도예요. 지표 부근에 고압대가 형성된다. 아, 하강기류가 존재하니까 땅을 누르는 힘이 커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압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 이곳에서 바로 증발량이 많아져서 우리 사막이 형성이 된다. 지구 자전하지 않는다면 요것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자, 이 세 개의 셀이 전체적으로 없어지면서 요렇게 하나의 셀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력에 의해서 세 개의 셀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0에서 60 사이에 여기네요. 페렐 순환. 지표 부근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자, 30에서 60 사이에서는 지금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냐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전향력에 의해서 자, 오른쪽으로 휘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휘어요. 이게 바로 편서풍이 되는 것이고 이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동풍이죠. 그래서 동풍이 아니라 서풍이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는 냉각된 공기의 하강으로 냉각에 의해서 직접적인 거죠. 직접순환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